기업을 만났을 때 이 회사의 제품을 보고 그냥 나의 어떤 투자에 대한 경험, 지식으로 그냥 판단을 해서 이런 제품이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드롭박스의 창업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PMF를 찾는다라는 느낌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의자 등받이에 감길 때와 같았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될 9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프로덕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창업자가 있기 전에 위대한 프로덕트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창업자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프로덕트가 있을 때 위대한 창업자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제품, 서비스는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처음에 볼 때 어떤 프로덕트를 갖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봐야 되고 이 프로덕트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스타트업에 있어서 좋은 프로덕트를 찾았다고 해도 이 프로덕트가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프로덕트를 검증할 때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프로덕트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덕트 마켓 핏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프로덕트, 제품과 마켓, 시장의 핏, 적합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 제품과 시장의 궁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제품이 시장이 원하는 부분하고 잘 맞을 때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마크 안드레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드롭박스의 공동 창업자인 션 앨리스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기 전에 회사를 키우는 일은 스타트업이 가장 빨리 사망하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 일은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안드레센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을 때는 제품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금고에는 돈이 쌓인다. 이건 내가 말아먹지 않는 이상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으면 사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으면 지수적이면서 자생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투자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제품 서비스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시장에 나가서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실제 시장에서 고객들의 반응을 얻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제품이든 소수의 고객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런칭했는데 어떤 고객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다라는 신호는 3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첫째는 sudden and significant pull입니다. 갑작스럽고 아주 중대한 시장에 끌어당김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보여줬는데 그냥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가거나 또는 회원 가입이 물밀듯이 들어오거나 그렇습니다. 기존의 제품 서비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 신호가 만약에 보인다면 이건 너무나 명쾌하죠. 어떤 제품이 시장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회원 가입이 아주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고 하면 이거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우버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우버의 창업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버는 PMF를 찾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어요. 마케팅 예산이 0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잡초처럼 성장했어요. 우버에 대한 입소문은 아예 관리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버라는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우버가 그런 서비스잖아요. 자기 차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택시처럼 운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은 차를 운행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고, 택시 잡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우버 서비스를 이용해서 차를 자유롭게 탈 수 있었죠. 이것은 시장이 원했던 서비스예요. 그래서 시장에 내놓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겁니다. 드롭박스의 창업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PMF를 찾는다라는 느낌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의자 등받이에 감길 때와 같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어떤 신호인 Sudden and Significant Pull은 이런 어떤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만났는데 이 기업이 제시하는 데이터가 갑작스럽고도 엄청나게 중대한 반응이 있었을 때, 아, 이거는 PMF를 찾은 제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Gradual but Compounding Pull입니다. 점진적이면서 복합적인 어떤 반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이게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PMF를 찾아가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서브스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브스택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브스택 초기에 PMF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찾지? 찾았다면 어떻게 알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PMF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대신 서브스택은 꾸준히 성장했을 뿐입니다. 성장을 하다 보니 회사가 점차 프로덕트의 성장세를 따라가는 것이 버거워졌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PMF를 찾았나 걱정할 시간이 없더랍니다. 자, 이런 방식이에요. 아주 급격한 어떤 시장의 반응이 없죠. 그런데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반응에 대응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PMF를 찾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런 프로덕트를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긴가민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돈을 약간 투자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의 아이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그 기업의 아이템이 가능성이 있는지, PMF를 찾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될 때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히팅 어 마일스톤. 이정표, 각 단계별 이정표를 꾸준하게 달성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PMF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예요.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집을 숙소로 임대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 에어비앤비는 투자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도 누가 자신의 집을 모르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면서 돈을 벌려고 하겠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투자받기도 어려웠고 실제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멤버들은 1년 안에 한 100개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비즈니스가 고객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임대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래서 실제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고객이 자신의 집을 임대 물건으로 올렸을 때 어떤 경우에 임대가 되고 안 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사진의 퀄리티를 유지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초기에 100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나서부터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인지를 한 많은 고객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비즈니스가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자신의 집을 남한테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이런 비즈니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재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어요. 노후자금으로. 이걸로 현금을 창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집을 남한테 빌려주고 그리고 임대업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 고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외여행을 가면 호텔에서 머물거나
항상 뻔한 것이었는데 그 나라의 어떤 역사와 그리고 어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인의 집에 가서 숙박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체험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개념들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게 되면서 에어비앤비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신호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로서 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발굴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는가 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을 만났을 때 이 회사의 제품을 보고 그냥 나의 어떤 투자에 대한 경험, 지식으로 그냥 판단을 해서 이런 제품이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를 수 있잖아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프로덕트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어렵죠. 자, 그럴 때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회사가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에 내가 알 수 없으면 기업한테 물어보면 돼요. 기업 대표님한테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다라는 것을 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 회사의 대표는 우리 회사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이렇게 찾았다, 또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꼭 확인해야 될 두 번째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스타트업 투자할 때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엔젤 투자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아주 수준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엔젤 투자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위엔젤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초기 투자 기관이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하는 엔젤 투자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평범한 일반인도 전문가처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